안녕하세요. 저는 콴다일로 중등부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클레어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 저는 오늘 여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와주신 어머님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중1 영어는 굉장히 쉬운데 굳이 내신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냐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그중에서 개포중 같은 경우에는 동일 교과서를 사용하던 다른 학교들 가운데서도 시험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시험이 쉽기 때문에 굳이 우리 아이가 내신을 들어야 할까?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왜 중학교 1학년 내신부터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한 학습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유와 그 다음에 저의 학습 방법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 참석해주기로 해주신 어머님들이 조금 더 계세요. 인원상으로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혹시 입실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잠깐씩 끊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치동에서 강의한 지는 11년 차이고요. 이전 학원이 어머님들께서 아실 수 있는 대형 학원인 H학원, 대치역 1번 출구에 있는 H학원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쪽 콴다일로에서도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요. 첫 번째, 저희는 영어 A가 목표가 아닙니다. 영어는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된다가 목표인데, 그렇다면은 왜 100점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적인 고입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에 4번, 중학교 3학년의 시험을 통해서 고입을 하게 될 텐데, 중학교 1학년 지금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해서 우리 학교는 영어 시험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우리 학교 시험에서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시행착오가 좀 필요합니다. 그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게 중학교 1학년의 내신인데요. 그걸 통해서 내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야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플래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신은 어머님들도 알다시피 성실함을 척도로 하는 시험이죠. 사실은 내신 영어는 아이의 어떤 전반적인 영어의 실력에 대해서는 크게 물론 물어보는 학교도 있지만,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주어진 본문 2단원 이내에서, 그리고 문법 4개 이내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출제하는 외부 지문 이내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했는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필기를 잘 했는지,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잠깐씩 흘려듣는 말들을 아이가 캐치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물론 이제 최상위권의 친구들은 물론 본인의 능력도 뛰어나고 두 번째 성실함도 갖춰지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애매하게 중위권에서 상위권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졸기도 하고, 그 이유가 어차피 학원 가면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많이 주는데, 이런 식으로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습관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잡히지 않잖아요. 지금부터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야 이게 이어지면서 중학교 3년, 그리고 앞으로의 대입을 위한 고등학교 3년 역시 차분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내신 수업을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타인지 학습입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제가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어머님들께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3번의 메타인지 학습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머님하고 상담을 해보면 어머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 선생님은 저희 아이를 어쩜 그렇게 잘 파악하고 계세요? 라고 더러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학생 본인이 자기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좀 이따가도 능동적인 학습에 대해
강조를 드릴 건데 첫 번째, 본인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영어를 100점 맞는 게 목표이다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3년 내내 100점을 맞아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그 계획을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세워야 하고 그 단계를 투두 리스트 작성해서 하나하나씩 체크하듯이 어떠한 실천을 이뤄가고 있는가, 그 실천의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이것도 파악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단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은 암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죠. 싫어하는 것과 어려워하는 것은 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싫어하는 친구들은 그렇다면 이 친구가 암기를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를 어른의 입장에서 그리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상기를 시켜주고,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이거 외워야지 라고 하면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지만 선생님이 이거 외워야 너의 뭐에 도움이 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은 좀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보다 선생님하고 더 친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들을 파악하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잘하는 것 같은데 계속 1번의 단어 관계를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품사력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품사 파악이 안 되는 친구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 단어가 주어지면은 파생 형태는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중등 내신을 지금부터 하는 이유는 고등 내신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체득하기 위함이잖아요. 고등부에서는 온갖 유의어, 반의어, 그다음에 영영풀이 등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지 능력을 보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독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로직 플로우라고 하죠. 논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가 또 파악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문법, 그냥 단순히 감에 의해서 이것도 답인 것 같은데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래서 답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모조리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자기가 꼭 100점을 맞을 수 있다. 나는 이번 시험은 무조건 100점이다 하는 내가 조금이라도 틀리지 않을까라는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게 만들 거고요. 그 과정을 제가 같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제목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달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포중학교는 영어 시험이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학교 1학년은 교과서가 개정이 됐죠. 그래서 새로운 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작년도의 기출문제는 큰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시험을 어떻게 내시는지 당연히 동향은 파악해서 모의고사는 계속 출제를 할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포중 이상을 넘어서 앞으로 아이들이 일반고에 갈 수도 있고 전사고에 갈 수도 있잖아요. 특목고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고입을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어휘의 범위를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사실 개포중학교의 기출문제는 아니고요. 중동중학교의 기출문제인데요. 사실 이건 단순 암기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프린트로 영영풀이를 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써서 조합을 해서 문장 같은 거를 구성하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아이들이 프린트에서 여러 번 외웠지만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면 예를 들어서 중동중 아니고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유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소위 깍두기 유형이라고 얘기하는 네모칸 유형이 자주 나오는데 당황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모의고사, 다양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형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품사 변형 능력을 기르기. 예를 들어서 different란 단어는 다른이라는 형용사고 그거의 명사 형태는 difference이다. 그거의 반의어는 similarity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어휘를 확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교에서 출제하는 프린트에는 싹 다 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문들도 당연히 암기를 시킬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해서 예문들을 변형해서 얘가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법인데요.
자, 요것도 이제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모두 고르시오 유형인데요. 이런 문제는 사실 친절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법 문제 모두 고르시오가 개수 문제로 나오면서 아이들이 많이 당황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사실 아이들이 접근할 때 무조건 A가 맞는 것 같은데 A 체크하고 A 없는 거 소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얻어 걸려서 답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문법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분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습득해야 됩니다. 이 기본 개념 완벽하게 습득할 때는 저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요. 제가 설명을 1차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학생을 콕 집어서 저한테 다시 설명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 단원에 부정사가 나오는데 부정사 2랑 전치사 2의 차이점 나한테 설명해봐. 그럼 목적어로 부정사 쓸 수 있는 동사들 한번 설명해 볼래?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문장 좀 몇 개, 3개 정도 나한테 만들어 줄래?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학생이 선생님을 가르치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다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결과 어른인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서로 옆에서 친구한테 이 문제 왜 이렇게 생각했고 왜 이게 오답인지 가르쳐 줄 때 능률이 훨씬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고르시오 유형은 모든 학교들의 킬러 유형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경험치를 계속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런 식으로 물론 모두 고르시오에 이렇게 조금 더 친절한 문제로 제시됐지만 저 같은 경우엔 첫 번째 개수 쓰기, 두 번째, 제한 없이 틀린 부분에 밑줄 치고 알맞게 고치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완벽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독해인데요. 독해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네, 파트이고 또 가장 저하고 많이 반복을 하는 파트이기도 한데요. 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문 완벽 암기. 네, 중학교는 어쩔 수 없이 통암기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본문뿐만 아니라 conversation, 대화문, listen and speak 포함해서 conversation 크게 한 4개 정도는 들어가죠. 그리고 학교 프린트의 문법 예문들, 그리고 개포중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학교보다는 적긴 하지만 외부 지문이 들어갑니다. 외부 지문 프린트 같은 거 모두 암기하고 대신에 지문 변형 문제도 출제하겠습니다. 개포중은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그렇게 크게 변형하지 않았는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생님들이 조금씩 지문의 내용을 바꾸세요. 예를 들어서 큰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비슷한 지문을 좀 투입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비슷한 지문을 들고 와서 그거에 대한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형 훈련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지문 독해를 저희가 단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너는 이 지문 내에서 어떤 문제 낼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뭔가 몇 년도에는 뭔가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디로 이민을 가서 무엇을 완성했으며 이러한 지문이 나오면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은 첫 번째 순서 배열 문제 내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일치로 도표, 도식화한 문제 내시겠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물론 학생들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내실 거야 라고 콕 집어주기도 하지만 앞으로 공부를 위해서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범위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많잖아요. 그 지문을 어떻게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쪽집게처럼 찝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먼저 이 지문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파악할 수 있게 그거를 중학교 1학년부터 훈련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지문은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선생님 여기 부분에서 영작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개포중은 서술형 없이 객관식인데요. 간접 서술형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서술형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는 무조건 순서 배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로 시작하는 문장이니까 무조건 순서 삽입일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작인데요. 이거는 개포중 문제 아닙니다. 진선여중 문제를 제가 끌고 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포중 서술형이 없이 객관식 문제로 30문제에서 33문제 정도 출제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선생님, 영작도 안 할 건데 굳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런 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 그대로 어머님들께 전달드리면, 이 빡대가리들이 너네 중학교에서 끝나? 고등학교 갈 거잖아. 고등학교에서 영작 나오면 너네 20점 감점 당하고 시작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왜요? 당장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개포중을 제외한 일부 학교들은요, 대부분 다 조건부 영작을 시키고 있고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고등부 설명회 들으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가장 킬러 유형으로 조건부 영작 나오거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6, 7단어 나오죠. 고등학교 가면은 빈칸이 20개가 넘습니다. 그걸 다 채워야 돼요. 네, 3배 이상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중3 때 준비하려고 하면 우리 아이가 준비가 될까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10단어 미만으로, 중학교 2학년부터는 10단어 이상으로 차근 긴 문장을 영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단어 주어주고 영작하시오라던가 어떤 단어를 반드시 활용하시오라던가 또 조금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펠링으로 시작하는 단어 가지고 완성하시오라던가 이런 문제를 반드시 다 변형 문제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점을 맞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 서킷 트레이닝이죠. 서킷은 이제 한 사이클에 여러 번을 돌린다는 건데요. 저는 진도를 빠르게 나가되 몇 회독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독을 돌리면 아이들이 안심이 돼요, 심리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데일리 퀴즈랑 동형 모의고사에서 데일리 퀴즈는 그 뒤에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작게, 많게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개포 같은 경우에는 저의 수업상으로는 주 2회 수업이잖아요. 근데 시험은 일주일 내내 봅니다. 시험을 어떻게 볼 건지는 좀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 3회 정도도 계속 돌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꼼꼼한 학습.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함양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무조건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숙제 거둘 때 그냥 아무런 표시 없이 1번 정답에 체크, 3번 정답의 체크 이러면 숙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용 읽히면 이게 왜 답할 수 없는 질문인지 위에 지문 가서 밑줄 쳐. 문법이면 이게 왜 정답이 아닌지 고쳐서 갖고 와. 예를 들어서 독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영작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슨 시제인지 밑줄 쳐. 주어 단수 복수인지 먼저 파악해. 이런 식으로 분석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 백지 테스트입니다. 백지 테스트는 좀 이따가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양질의 자료. 저는 물론 시중에 있는 교재 당연히 활용하지만 제가 직접 자료 다 만듭니다. 그래서 손필기 자료. 이거 예를 들어서 exam4u 같은 사이트 가보면 분석 다 돼 있잖아요. 저 그거 안 쓰고 아이들한테 그거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다 필기한 자료를 제공하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 번의 셀프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이 셀프 테스트도요. 종이를 여러 장 나눠주고 예를 들어서 본문 분석 제대로 하고 있는지 conversation이면 이 표현에 동일한 표현들 몇 개씩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제공합니다. 당연히 수업 끝난 이후에는 복습용 PDF도 다 카톡 파일로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테스트도 다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사실 내신을 하다 보면 학교별 내신은 상위권과 하위권까지 좀 섞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맞춤형 문제를 따로 만듭니다. 이거는 많이 만들지는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10에서 15개. 이 친구는 어휘가 부족하다 하면은 어휘를 집중 공략해서 문제를 만들어주고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상위권인데
선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면은 그러한 선지 파악형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무조건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필기 자료로 먼저 수업과 복습을 하고 셀프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번의 복습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이게 손필기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1학년이지만 사실은 중학교 1학년은 중학교 2학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2학년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enjoy 다음에 지금 taking을 쓴 이유, 그러면은 enjoy처럼 동명사를 쓰는 동사의 종류들 쫙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보다 대명사 파악 못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여기 문장은 지금 selfie하고 자화상이 비슷하다라고 문장이 나와 있는데 너가 생각하기에 그럼 이 문단 뒤에는 어떤 내용 나올 것 같아? 비슷한 점 언급했으면 당연히 뭘 언급하겠어요? 다른 점 언급하겠죠? 이 뒤에는 당연히 다른 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논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무조건 필기 자료 다 제공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 셀프 테스트입니다. 백지 테스트. 저는 한글 주어주고 영어 문장 쓰게 하지 않습니다. 둘 다 뚫어놔요. 그래서 얘가 본문 1부터 2까지 제대로 다 파악하고 있는지, 대화의 흐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항상 검사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도 셀프 테스트인데요. 아까 본문에서 제가 필기했었죠? 그 내용을 직접 다시 분석하는 겁니다. 요거 한 5번 정도 하다 보면 본문 짧기 때문에 사실 10번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학교 선생님들이 기초 문법 아니었지만 연계해서 낼 수 있는 문제들도 같이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관리입니다. 제가 수업 이외에 어떤 관리를 하냐면요. 첫 번째, 수업 성실도 체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 교과서를 보면 너무 깨끗한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어떤 학교는 교과서에 선생님들이 필기 하나도 안 하시고 프린트로만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필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수업을 정말 불성실하게 듣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 수업 있는 날마다 아이들한테 개별 카톡 합니다. 오늘 수업했던 거 찍어서 보내. 좀 이따가 카톡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린트 나오는 날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줘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친구들은 프린트 모아놓고 잊어버리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나올 때마다 저는 뭐 한다? 자료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볼 거고요. 교과서를 직접 가져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모아보내기로 전송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게 가장 이제 제가 강점을 두고 있는 건데요. 카톡 미니 모의고사. 이거 뭐냐면요. 매일마다 10문항씩 퀴즈를 제시합니다. 어떤 날은 영영풀이 관련된 거 쫙 내고요. 어떤 날은 본문의 내용일치, 컨버세이션의 내용일치 이런 거 낼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문법 예문, 문법 개념 이런 거, 또 어떤 날은 외부 지문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퀴즈로 풀게 하겠습니다. 퀴즈 10문제 정도면 크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사실은 저는 주 2회 가지고는 마음이 놓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로 공부하고 있는 건지 매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4시간 소통 창구를 열어서 질문하는 친구들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선생님하고 아직 친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좀 낯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정말 쓸데없는 것도 많이 물어보고 그래요. 너 수학학원 어디 다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너 이거 자신 없는 거 뭐 있어?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너 여자친구 있어?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친밀감을 형성한 뒤에 저희가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그 뒤에는 뭐든지 물어봐도 됩니다. 정말 수업에 관련 없는 거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어느 고등학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물어봐도 다 대답해 주도록 소통의 창구를 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카톡 예시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카톡 집착력.
라고 달았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오늘까지 나간 진도 빨리 찍어서 알려줘. 그러면 이제 학생이 오늘은 필기 거의 못했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은 진도 많이 못 나갔어요.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카톡으로 미니 모의고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개포중 수업은요. 화, 목, 주 2회이고요. 5시에서, 죄송합니다. 6시 반이 아니고 7시 반입니다. 네, 2시간 반짜리 수업이고요. 개강은 9월 2일입니다. 저는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오신 어머님들 이 네 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잘 간직하고 수업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저희 학원을 통해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네, 9월 중순이면 나오고요. 가정통식문도 나옵니다. 개포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교과서가 개정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 두 과인데요. 시험에 따라 조금 달랐거든요. 두 과인데 문법이 각 과마다 2개씩 있잖아요. 어떤 시험은 두 과의 문법 개념 그냥 한 과 내용, 그러니까 2개만 나온 적이 있었고 어떤 시험은 3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과, 5과, 6과 스페셜 레슨 이렇게 해서 3과 보고 문법 4개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1학기 때 내용은 선생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당연히 2학기 때도 연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머님들도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기 때 저희가 뭘 배웠죠?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대명사 이런 거 배웠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1학기 때 내용은 다 나오지만 1학기 때의 지문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학생 개별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학원 측에 문의해 주시면 제가 시간 잡아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